한국에 수없이 많은 공직자의 아내들이 있지만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저분 한 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야. 위에 보스가 기뻐하니까 다 하는 거죠. 보스가 누구예요? 뭐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권력자에게는 아부를 해야 출세할 수 있어. 군의 정보가 계속 새고 있어요. 군에서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군 쪽에 이렇게 유례 없이 정보가 샌 적이 없다. 이건 정상적 군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공모라 그러잖아요. 공모로서의 역할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한테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래서 표현을 했잖아요. 옛날에 일정 부분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우리 공모가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 엄마 아니야.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한 주 통틀어서 가장 통제 안 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세 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시죠. 김성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죠. 2주간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네. 저 말을 잘 안 듣긴 안 듣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예, 통제라는 건 나쁜 말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이거는 독재자의 언어예요. 네. 이건 사회자 독재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인가? 스스로 감정 통제 들지 마세요. 그래서 통제라기보다는 협조, 조정. 관리 어때요, 관리? 예? 관리도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조정. 우린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협조의 대상. 네.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한문 쓰지 말고 네. 순우리말로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그러나 또 어르신들이니까 저희가 또 예우해드려야죠. 자, 이 세 분 사이에서 너무나 어렵게 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겨내야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인데, 네. 요즘 다시 이제 행보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 아니죠. 아마 어젠가요? 그 뉴스 보니까 김성태 의원께서 아주 신박한 논리를 펼쳐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이 모든 곳에 임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냈다. 이런 우리 뭐 관용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으신데 다 가지 못하시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역할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비유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역대 어느 대통령 영부인도 방식은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있어 온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기사가 되고 또 연일 또 뭐 언론으로부터 이런 뭐 희야 조롱도 되고 요즘 뭐 유튜브 세상이다 보니까 뭐 실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영부인은 당연히 이날 행보해야 되는 거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 한 거 어딜 가냐? 마포대교 가서 당연히 가야지. 또 순환 구조대 그 한강 그 경찰 그분들 격려해주고 그래서 치킨 피자 이렇게 치킨 쏘고 뭐 그냥 가기 모여서 그래도 피자나라 치킨 공주였나요 이거 어디였을까? 그건 잘 몰라요. 그거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걸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또 다들 물었더냐? 자 그럼 그 야당에서는 어떤 평가를 했냐면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의 회의 모두 발언 일성입니다. V1은 과연 누구입니까? V1이 누구냐? VIP1. 네, 그러니까 이때 김건희 여사 그 마포대교 간 사진 좀 보면 그 대통령실 이제 18장의 사진을 공개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들의 목격 사진 이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딱 찍은 건데 뭔가 좀 이렇게 자세라고 할까? 뭔가 좀 지시하는 듯한 현장을 좀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워딩을 보면 뭐 현장에 무슨 난간을 높이는 조치를 했지만 좀 미흡하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당부를 넘어선 어떤 약간 지시 뭐 요런 좀 톤으로 좀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영부인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맞느냐.
라는 지적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네. 신영 기자님, 예. 역대 정권에서도 네. 영부인들의 이 특히 네. 설 추석 있는 대목 아래 네. 사회적 약자, 빈곤, 소외계층, 많이 찾아갔죠. 취약계층 네, 네. 찾아다니면서 양로원 구하고 나름 도리를 다는 거예요. 쪽박촌. 네. 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다들 왜 그렇게 문제를 삼냐. 근데 저도 난 그런 부분은 좀 대통령 이해가 안 영부인을 돼요. 다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휘말린 적도 있죠. 네. 또 지나치게 야당이 더 공세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유독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해서 야당의 비판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공직자의 아내 그러니까 하는 공적 활동은 대체로 과거에 어떤 관례냐? 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그렇죠. 주로 어디에 있냐면 지시가 아니고 격려, 응원, 네. 그다음에 봉사. 공감을 표시. 아 얼마나 힘드세요. 봉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역할은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일종의- 불문율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직자의 아내가 공적인 활동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법에는 없어.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자의 아내들이 보여야 할 공적 활동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아내가 저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비용 구조대 가서 강서구에 경찰들 사이 안 아유, 좋은데 우리- 그런 의사가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뭘 큰일 날 사람이네. 봉사에 지금 조금 감정적 골이 네, 깊어요. 그게 아니, 난 우리 전국에 와이프들은 좋은 수없이 사람 많은 없지. 공직자의 아내들이 있지만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저분 한 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분 한 분이다. 근데 나도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를 해봤지만은 네. 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추석 설 명절 앞두고 네. 재래시장 찾고 그런데 가죠. 또 네. 이런저런 활동 봉사활동 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건 해야 돼요. 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네. 저것도 봉사활동 근데 같은 가서- 거 근데 일보다 유독 하여튼 아니 가서 하는 말이 난간을 높여라 낮춰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또 자, 좀 난간이 높으면은 요거는 네. 우리 김정대 조금 우리가 의원님. 네. 논점을 정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저는 좀 정리해 보세요. 자살 예방 센터 또 암 센터, 정신건강센터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예. 분명히 그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예예.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네. 그 행위 자체는 괜찮다. 없다. 네. 근데 언론 보도를 잘 보십시오. 네. 이게 어떻게 보도되는가 한번 그 뒤에 상황을 한번 예. 보기로 하면은 대부분의 언론이 불시 순찰이라고 썼어요. 순찰. 불시 순찰. 순찰. 불시의 순찰이요. 이 용어는 네. 군대에서 지휘관이 근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경계 근무 부대를 가거나 위병소를 가거나 이래가지고 긴장하게 만들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권위주의적 용어예요. 그런데 언론이 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찰이 뭡니까 순찰이? 이거는 지휘관이 부하를 네. 그 시찰하는 걸 순찰이라고 하는 거고 경찰이 우범지대를 가서 점검하는 걸 순찰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그냥 범람을 하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위로 방문이라 그러면 왜 안 돼? 그러니까 벌써부터가 네네네. 이거를 언론이 보는 딱 관점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네. 이게 그 실제 순찰처럼 보여지는 듯한 어떤 그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논점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저기 가가지고 지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다 좋은데 이걸 홍보하는 방식은 김 여사한테 포커스를 맞춘 사진. 사진을 고화질로 내 가지고 일종의 이걸 갖다가 퍼포먼스 즉 연극적인 요소를 확대한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실의 홍보 자료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같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무언가를 과시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를 통제하는구나 순출한
예. 김성태 의원님, 방해를 하네, 방해를. 이런 게 바로 불씨 깜빡이 없이. 아니, 듣기 싫다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다른 얘기는 또 방송을 어디서? 갑자기 되지 못해. 방송이에요 그거? 뭐 보셨어요? 아니 내가 이제 다음에 줘봐요. 아니, 내 발언 때 무슨 방송인데? 진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방송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아니 이걸.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을 돌려. 아니, 나름 근거 자료를 찾고 선글라스를 있었던 끼고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AU 그렇게 해순반을 간 기간에 네. 전방 시찰 가면서 네. 국방장관, 국정원장 뭐 예, 이런 사람들 데려가서 이게 바로 권력형 쉽게 근데 그 말하면 비서실장이잖아요. 실전 할 수 있죠. 못하죠. 안 돼요? 전방 시찰이나 전방 그 관계는 그래서 비난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아니, 맞아요, 맞는데 네. 비서실장이 근데 갈 비서실장이- 수 없다는 건 아니야. 아니 비서실장이 대통령 선글라스 낀 게 좀 거슬린 거지. 해순방일 근데 때는 나중에 그래서 선글라스는 왜 끼고 가니? 그렇죠. 근데 그래 내가 윤석열 뭐가 낫지? 실장 군대 갔다 왔나? 그거 찾은 거예요. 군대 갔다 왔었어요? 거긴 감옥 갔다 왔죠. 아 감옥 갔다 왔구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라고. 저기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감옥 같다. 옛날에 우리가 50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됐다 땡전 뉴스라고 네. 있었어요. 9시 뉴스에. 그때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시내 한 파출소를 불시 순찰하셨어요. 네네네네. 어디를 불시 순찰하고 점검하셨습니다. 그 군대 지휘관 군 출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네. 나는 이런 용어가 일단 써졌다는 데서부터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은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사진이 막 나가는 건 분명히 김 여사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참모들은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과다 노출을 시켜서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결국은 또 이런 구설수를 만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저걸 왜 공부 안 하냐는 거예요. 즉 위에 보스가 기뻐하니까 네. 다 하는 거죠. 보스가 누구예요? 왜죠?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거 더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여기서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아, 아니, 유지하자고. 진짜 저게 그 네. 별로 용산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아. 판단. 요거는 혹시 공감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원래 이제 뭐 제2 부속실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네. 그 대통령 영부인의 안가에서만 내조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공모라 그러잖아요. 공모로서의 역할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건데. 공모까지 가요. 공무원 아니,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한테 쓰던 그래서 말이지. 그 요즘은 옛날에 내가 그래서 표현을 그 했잖아요. 옛날에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네. 일정 부분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우리 그- 국모가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엄마 아니야. 그 부분을 말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거슬려서 그래 국모란 말이. 네. 아니 여성가족부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여성가족부가 특히 여성 청년, 네. 아동 네. 이런 쉽게 말하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예.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정부 부처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제 영부인의 이런 동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가장 뒷받침을 많이 하는 부처죠. 부처를 그래요? 굳이 치면은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그 이번에 그 이제 10일 날 세계 자살 예병의 날 여기 가서 뭐 어떤 뭐 정책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이나 뭐 정책에 관여하는 모습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비하시키니까 오는 저는 아 근데 그냥- 조금 약간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조금 이제 다만 과거- 이제 역사적인- 홍보실에서 예, 예. 사진 한두 컷이면 되는 거지. 너무 17컷이나 뭐하러 내냐 근데 이거. 사진은 그건 멋있었어요, 진짜. 권력자에게는 그 정도 해서 아부를 해야 출세할 수 있어요. 걔들이 문제지. 대충 하면 제 생각에는 대충 하면 욕먹는다. 저기 사진이 지금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예. 임기 끝나기 전에 어디 서울 시립 미술관 같은 걸 하나 빌려서 전시를. 사진전을 해야 돼 내가. 김건희전. 김건희 특별전. 역사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기 여사 기록관을 따로 세워야 돼요. 기록- 이제 자료가 너무 많아 국가 기록원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김성태 의원님 많이 불편하시니까 아까 다음 주제 지금 넘어갈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네.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불편한 기류는 계속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업가로 살아온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 됐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 과도한 폭력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들 진짜 혼낼 사람들이네. 오, 예. 그럼 사업하지 왜 대통령 부인해?
그리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 워딩은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워딩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정말 답답한가 보다. 못 견디고 움직이네. 사실 지금 명품백 문제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후유증이 있고 국회에서 계속 지금 특검 갖고 싸우고 있을 때는 사실 약간 사라져 줘야 되거든. 그건 여권을 위해서 그래. 여권을 위해서, 국민 감정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게 좀 잠잠해지면 그럼 그때 공개 활동하셔도 돼요. 시점도 적절치가 않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분이 지금 용산에 있는 걸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용산에 갇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고 펄펄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 사우나도 만들었어. 이거 내조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조만 한다고. 저분이 생각하는 내조는 고전적인 조선식 내조가 아니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식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저에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조용히 살고 있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 틀으면 다 하신 거죠? 좀 아까 소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에. 영부인의 어떤 행보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 뭐 기존의 영부인들이 해왔던 자신의 지위에서 할 수 있었던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어떤 정책을 홍보한다든지를 넘어서 지난번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탈북민 만나서 우리가 뭐 남북 문제, 뭐 북한 문제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돕겠다. 뭐 납북자, 억류자 가족 만나서는 우리가 북한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거 마치 뭐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계속 좀 잠행을 하다가 시점이 검찰의 명품백 수사 무혐의,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만장일치 불기소 나오니까. 결과가 딱 나오니까 이렇게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거, 약간 본인 스스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는 나온다는 거죠. 김성태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근데 이전에 영부인들과 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약간 좀 다르더라도 충분히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언론과 야당에서 지나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짧게만 다뤄볼게요. 이분이 오랜만에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천공. 천공. 네, 이분이 아주 공교롭게도 그 기시다 전 총리와 정상회담 열렸던 지난 6일에 기시다 총리 숙소인 그 소공동 롯데호텔 있잖아요. 뭐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바를 찾는다고 뭐 하는데 거기에 이 천공이 방문한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심지어 뭐 일행 여러 명이랑 그 흰 옷을 입고 저 누가 봐도 옷을 너무 튀게 입어.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고 입은 착장은 아닌 거죠. 근데 저 옷은 이쁜 옷이에요. 옷을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맙시다. 저도 뭐 옷이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눈에 띈다. 자, 여튼 근데 천공 전문가 또 우리 천공 전문가, 김종대 뭐 제가 전문가 맞아요. 그런데 저기 여기서 조금 언론에서 약간 시야를 좀 확장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기시다 총리가 저 당시에 묵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날이 한일 정상회담 당일입니다. 여기까지도 맞는데. 여기가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유엔사 회원국들 국방장관들도 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채로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행사예요. 유엔사 회원국 장관회담이 있다는 것도 난 처음 들었고, 그래가지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왜 국회 출석 안 하고 뭐 인공지능 회의가 딱 간 데가 저깁니다. 대정부 질문에 일정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장 어떤 그 보면은 요즘 글로벌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천공 입장에서는. 조금 이 국제적인 무대, 여기가 어떤 사업입니까? 한국차의 뭐 세계화 사업이라든가. 한국차? 마시는 차. 그래요? 뭐 이제 경남 하동에서 뭐 세계화 운동본부도 있었고 외국에 많이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제 동선들. 천공의 개인 일정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또 취재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천공은 대통령 일정을 파악하고 저는 천공의 일정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 일정이 바로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국제 행사나 뭔가가 주저리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천공은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모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은 이 국내는 좌우가 너무 많이 싸운다.
이 좌우 국내 정치 정쟁을 많이 한다. 외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천공의 지론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천공이 그날 당일 롯데호텔 소공동 거기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러 이제 여러 명과 같이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개인 사정이고 개인 일정이에요. 우연히 간 거다. 만일 국가가 정부가 또 대통령 경호처가 롯데호텔을 통제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출입이 되지 않는데 천공이 뭐 들어왔다면 그런 문제죠 이거는. 저는 그때 바로 그때 옆에 조선호텔에 제가 갔었어요. 아 같은 시간에 네, 행사에서 갔는데 이거 한번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 롯데 호텔이 모자라니까. 그렇지. 나는 어디였지? 6일. 조선호텔 쪽도 뭐 그 관련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통제 안 해요. 저도 거기서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했어요. 근데 그렇듯이 천공이 좀 스케줄이 겹치는 것 같다 많이. 그러니까 천공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가지고 공교롭게 그날 롯데호텔 소공동 거기 가서 해피는 왜 그분이 거기서 차를 마셨는지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대 해석하고 또 이걸 뭐 추측을 또 난무하는 것은 이거는 또 뭐. 원래 이제 정치권 오래 계셨으니까 정치권에 보면 혹은 뭐 대통령 주변에 내가 대통령 친하다 혹은 뭐 정치인 누구랑 친하다 이런 사람 진짜 많긴 많죠. 많죠. 그걸로 막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긴 많죠. 많죠. 근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 친하다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언론 매스컴에서 천공을 다루지 막상 사건이나 내용적으로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루돼 가지고 경찰 수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불려나가 가지고 뭐 정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뭐 자주 눈에 띄었어요. 경찰에서 불렀는데 안 갔어요. 언제요? 참고인 조사. 제 사건이 김정대께서 이제 천공 전문 뭐 그런 또 평론가시니까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김종대 의원님 사건이라는데요. 그냥 천공부는 이게 전부 막 이 재미야 재미.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천공이야. 근데 그 롯데호텔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거기에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경찰 병력 쫙 깔려 있었어요. 기사총리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럼 딱 가자마자 이게 왜 오늘 누구 와? 이 질문이 당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기사 전 총리가 여기 묵어. 지금 조금 전 정상회담 끝나고 올 거야. 그랬으면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과 이런 여러 가지 추측에 시달리는 걸 안다면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통제가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안타깝네. 네. 자 그리고 뭐 골프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이거는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8월 24일 오후 5시 한성대 군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 내외와 경호처 관계자 셋이서 3인 골프를 쳤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경호처장이었으니까 혹시 김 장관이 당시 처장 시절에 윤 대통령과 그때 같이 골프 쳤느냐? 근데 이제 그때가 또 마침 부천 호텔 화재 관련해서 장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적절하냐? 질문을 했고 일단 김용현 장관은 나는 전혀 모르고 나는 친 적이 없다.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경태 전 최고위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물어볼 만해요. 부천 화재 사건에 그날 또 장례식이 있는데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상당히 불행한 일인데. 근데 대통령이 말 그런 뭐 국민적 안타까움이 있는 날인데도 여기 경호처장하고 내가 골프를 쳤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렇지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제보를 받았으면 정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증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날 골프 쳤냐?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경호처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게 경호처장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직을 걸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장경태 최고는 답을 못해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증거를 좀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날 김용현 장관이 안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청문회 이렇게 준비 기간이기 하면 때문에 가서 뭐 골프를 쳤다는 거는 상식적이진 않고 장경태 의원도 경호처장이 아니라 경호처 1인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장관은 아니다.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 1인 누군지를 왜 안 밝혀요? 그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분의 신분을 갖다 누군지 그렇게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개인 정보를 그렇게 당신이냐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면은 경호처 관련자가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 그게 누군지는 제보자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보 아니, 이런 거 그러니까. 제보를 갖다 핑계로 말도 청담동 사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냥 지금 헛발질 청담동도 장소를 특정하는 바람에 그랬고 예. 그날 술 그러니까 마시는 이런 사실이라서. 류의 이제 그 폭로가 참 우리 김성태 의원님을 짜증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요 부분은 다른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요즘 굉장히 그 이상징후를 느끼는 건 뭐냐면 군의 정보가 계속 새고 있어요. 그것도 절대 셀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한남동 공간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갔다. 가는데 드러나지 않으려고 한남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타고 들어갔다. 모여서 경호처 직원 안내로 손님이라고 썼다.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 모든 군부대 방문 일정 중에 그것만 현황에서 빠졌다. 안 드러나게. 그러니까 뭐 장관도 군부대 방문할 수 있는 거고 뭔 소리야? 아닙니다. 좀 그만하세요, 김성태 의원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 이런 류의 정보에다가 이제 대통령 군 골프장도 거기는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예비역 장군이나 현역 장교들이 가는데요. 참고로 3부는 없어요. 군 골프장에. 3부는 없습니다. 2부 행사예요. 이거. 그런데 그 이전에 사람들을 다 빼고 대통령 내외가 쳤다. 그런데 일단은 부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이 매주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군에서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김용현 장관이 장관으로 온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은 거 아니냐. 계속 새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또 뭐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 몇 건 더 있어요. 지금 또 해병대도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인사가 안 되니까. 해병대는 뭐 그럴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은 이 군 쪽에 이렇게 유례 없이 정보가 샌 적이 없다. 아니 정보사 블랙요원이 그 명단을 중국에 넘겨줬다. 일극기밀이거든. 이거는 알아도 원래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 바로. 그리고 수습될 때 나중에 가서야 이제 뭐 내부 정보 하는 건데 수습하기도 전에 그 정보가 먼저 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위에서 정보사령관이 시인을 했다. 이게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에 우리가 다 겪은 일이거든. 이건 정상적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고장이 난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로 새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군 기강이 흐트러졌다 혹은 뭐 어떤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제가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붙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제가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청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항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에 이게 영이 무너지는 체계가 무너지는 한 단면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도 이제 경호처에서 이렇게 당시 안가를 갖다 방문하는 사람들 신변을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임무니까 철저하게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이걸 기재를 하고 그리고 또 통과 여부를 또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번거롭고 뭐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냥 프리패스가 되게 조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CCTV로 다 보면서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CCTV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그 대통령실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CCTV를 누가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 찍히면 증거가 되니까. 최순실이 거의 매일 밤에 비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대통령실의 기강이 뭐 문란해지고 해이해졌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공교롭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국방 전문가로서 저는 지적은 이러이러한 특히 보안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 부서들의 이야기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걸 지적하는데 아니 이거를 난 저기 좋은 지적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800의 7070 전화는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작년 7월 31일 회의에서 경로했느냐 뭐에 대해서도 안보 사항이니까 말할 수가 없다. 안보 사항이라면 뭐든 비공개했던 정보예요. 그런데 이런 안보 사항들은 왜 세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간 거는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간 겁니다. 옛날부터 대통령은 군 골프장을 많이 애용해요. 네. 그리고 저기 계룡대 가면은 대통령 시설도 있어요. 예. 거기 골프를 주로 많이 치고 휴가도 많이 가셔요. 그러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계속 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군 내에서 뭔가 불만이 많다는 거고 또 대통령의 국군 통수나 이런 영이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냐? 뭐 집안 최상병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떤 그 특정 군맥의 어떤 인사에서의 어떤 그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인들의 민감한 부분들을 자꾸만 어떤 그 의혹이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낳고 하는 부분에서 네. 군인들이 적정을 주시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용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현상들 아니냐. 일단 장경태 의원이 아침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군 골프장을 다닌다는 얘기는 정평이 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국민이 있겠느냐.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군 골프장에서도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조만간 시각과 장소를 특정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그 제보가 잘못될 리는 거의 없고 일단 대신 주장을 했고 이제 다만 아직 뭐 관련된 뭐 근거 자료를 지금 뭐 공개한 상황은 아닌 거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면책 특권을 토대로 가짜 뉴스 공장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공교롭게 그 날짜가 부천 화재 희생자들 장례식과 겹쳤다면 부적절하다. 저는 그건 먼저 전제를 하고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골프를 치면 안 되는가? 칠 수 있겠다. 예, 저는 이 두 개의 기준을 분명히 나눠서 봐야 돼요. 예. 미국은 대통령들이 휴가도 많이 가고 골프도 치고 심지어 우리 정상을 불러서 같이 또 골프를 치고. 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외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네 분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날짜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국민들의 가슴이나 이 슬픔이 잠겨 있을 때 자기들은 희희낙낙 골프를 친다는 비판을 들을 만한 날짜는 피해야 된다. 뭐 그렇겠죠. 이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골프 자체를 마치 그 골프 친 걸 비난하는 형태의 문화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 골프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그래서 본인도 치시잖아요. 네? 본인도 골프 치시잖아요. 왜 안 느는지 몰라. 나는 진짜 실력이 없어. 그래서 재미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정한 거예요, 사실 골프 친 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부인을 하지 않았는데 여당에서 가짜 뉴스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제 과하고 틀렸다면 그 경호처 관련자 1인이 김영현 의원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 이제 바로잡은 것이죠. 대통령과 영부인이 언젠가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네. 보통 부인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딱. 다만 일부 정보가 좀 잘못됐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경호처 등에서 이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뭐 대통령 영부인과 업무가 끝나고 일정한 날 골프를 치실 수 있는데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날짜 혹은 계획을 잡았다가도 그런 게 있으면 얼른 취소하시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적을 이런 지적은 맞았죠. 과거 이제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때 골프를 친 단체장이 있어요. 참 호된 비판도 받았고 또 우리 당에서 이제 징계 조치까지도 했죠.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주말이나 주일 이런 휴식이나 또 체력 단련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우승호 대표께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거나 국민들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아무리 휴식이나 또 체력 단련을 위한 개인 시간이지만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비판한 건 맞는데 마치 그냥 이번에 장경태 최고 같은 경우는 그걸 마치 부천
모텔 화재 발생해가지고 장례식 치르는데 대통령 내에는 뭐 경호실장하고 경호처장하고 골프나 쳐대고 말이야. 이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냐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아니 날짜가 그날 붙었으면 섰다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지금 제시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대통령 그냥 흠집 내기로 국민들한테 자꾸 이객시키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게 나도 보면 그렇지도 이 그렇지 않아도 정도 좋지 않은 지지율 때문에 이 정도 고민하고 사안이 제보가 왔다는 것은 네. 사실 옛날 같은 경우 이런 제보가 바깥으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건 나갈 리가 없는 거지. 여권 거의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권이 그렇게 학대 해석하지 마세요. 학대가 아니고 확대. 남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무튼 뭐 장경태 네. 의원이 만약에 뭐 자료를 요청해놨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뭐가 나오면 이런 업데이트를 거는 하도록 공식 하고요. 요청해서 자료가 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장경태 사실은 의원은 헛발 전문가예요. 네. 예. 자,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가 진짜 바빴어요. 저희가 어저께 그 국민의힘 송석순 간사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앞뒤로 막 해가지고 어제 뭐 안건 조정이 했다가 뭐 결국 전체회의에서 이제 뭐 두 가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빠르게 진짜 정청래 위원장이 속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돌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추석 전 12일 본회의 잡혀 있는 마지막 본회의 날에 이 두 특검법을 올려서 네. 표결을 하려고 했어요. 통과를 네. 시키려고 했는데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한 거예요. 어떤 취지였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네. 조금 부연을 하자면 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최대 화두가 추석 앞두고 의료 대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민감한 법안 통과시키면 여야 좀 논의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 제일 비상 사태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추석 끝나고 나서 이 두 특검을 처리하자 자. 했고 정청래 위원장은 경악 당혹. 아, 예. 그 법사위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거 빨리 해갖고 그냥 민주당 확 통과시키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법사위 이제 끝났고 네. 본회의만 올리면 되는데 본회의에 올린 날짜를 그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랜만에 우원식 의장께서 예.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장다운 일을 하셨네요. 판단하셨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민주당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네. 친구고 또 원내대표를 같이 예, 했기 때문에 예. 각별한 저는 애정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칭찬한다. 많이 싸우시던데. 아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 해달라고 아 해줬잖아. 저는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할 때 네. 표도 없지만은 저는 열렬하게 지원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되고 나서도 별로 도움이 전혀 뭐 안 되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당선되고 난 뒷날 네. 바로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만 이제 바라보고 아, 국회의장 하시라. 우원식 잘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국민만 바라보고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저 결정은 그나마 좀 잘하신 판단이에요. 아, 반대로 민주당은 근데 부글부글이에요. 아니 저는 부글부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 다시 논의해 와라.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 그건 부글부글이 맞아요. 날짜를 미루자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네. 그래 아니 19일 날 국회 상황이라는 게 일주일 미루어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뭐 대세에 무슨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부글부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오늘 처리하나 일주일 후에 처리하나 어차피 이 사안 자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총선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이 제2 요구하면 거기서 또 투표해서 200명 못 넘겨서 이제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급하게 일주일 전, 일주일 후에 하냐 지금 하냐에 따라서 이 대세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니다. 첫째. 어차피 내용은 변함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래서 과하다. 뭔 소리지? 이게 안 하겠다 그러면 아니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일이에요. 같아요. 예. 저는 두 번째 상임위원장이 보통은 국회에서 이런 중요한 이 통과 전략을 논의해서 통과시킬 때 네.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네. 그 원내대표는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장한테 가서 상의를 해요. 네. 그래서 통과 전략을 짜고 상임위에서 발동을 걸기 시작해요. 예. 지금 이 얘기는 정청래 의원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하고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는 걸 본인이 고백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통과 전략은 같이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 원내대표 할 때도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쟁점이 있는 경우는 제가 갖고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 언제쯤 국회의장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한번 타진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소통 체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나는 약간 이게 뭐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 두 번째 일주일 스케줄 연기한 거 가지고 네. 의장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상임위원장이 하는 게 맞나? 저는 그건 약간 의아였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어요. 국회의장 측 인사에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법사위에서 한 건만 통과시켰으면 상정하려고 했는데 3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추석 내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추석 내내 필리버스터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를 우원식 의장과 고민해서 적어도 추석은 지나고 여야가 격돌을 하더라도 추석은 지나고 필리버스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의 아니냐.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계속 진행도 해야 되고. 그건 의장 부의장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에 못 가고. 그렇죠. 의장단은 집에 못 가죠. 어쨌든 의장단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조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실제 의원들도 우리가 추석 때 내내 저기 동네도 안 돌아다니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위원장의 기자회견만 가지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정서인 것처럼 보시는 것은 좀 과도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커질 사안은 아니다. 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뭐 다른 법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거는 조금 다른 사정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도 특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공소시효가 이제 있고 또 지금 오늘이 마침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건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 의장이 얘기하는 게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의정 협의체 그 합의를 해서 이제 원만하게 그걸 협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 협의체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뜻을 다 같이 한 겁니다. 설령 필리버스터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이거는 비상사태고 이건 당연히 협의체로 모멘텀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의정 협의체가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뭔가 둘러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속사정은 내가 말한 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아까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뭐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또 이게 뭐 자기 발전하고 자가 발전하고 자기 정치하고 자기 장사한 거죠. 이걸 박찬대 얘기하면 내가 동의하기 어려워.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원내 전략으로서 추석 밥상 민심에 이 지역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가 마포에 마포 우리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에 또 이렇게 우리가 특검 처리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게 민주당 추석 민심 밥상에 우리가 더 좋은 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하자. 이렇게 당 차원에서 결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우원식 의장의 그런 입장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법사위원들 참여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아니말로 추석 앞두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의료 대란에 대한 걱정을 정치권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야지. 무슨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그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봐라. 국민 감정 이렇게 복도오는 그런 추석 민심 밥성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원식 의장님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7일 지나고 나서 그 내용의 본질이 바뀔지는 않아요. 뭐 정청래 위원장이나 뭐 또 일부 의원들은 워낙 이건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도 뭐 있겠죠. 사실 어차피 대통령이 아니,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사위원들은 항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도를 했으면 몰라도 과했다. 경악스럽다까지 하면 이제 일반 국민이 느낄 때는 이게 뭔가 이제 우 의장이 사실 우 의장에 대한 공격이 이미 시작됐어요. 지지자들 사이에.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갈라치기예요. 정청래 위원장 혼자 마포구리라는 개딸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그런 좋은 추석 맞이하고 우원식 의장은 핸드폰을 열어보지도 못할 그런 그냥 공격에 시달리는 추석 맞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정치인들이 그것도 한당 출신이 그러면 되겠어요? 네. 잘못했지.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텐션이 올라가요. 지금 몇 주를 계속 몰리다가 이제 한마디 정청래 공격으로 아주 또 머리에 올리시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 건능에 도전하는 그런 뭐 못된 정치행위죠.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맨날 우리 의장님 가둬놓고 맨날 나가지도 못하게 했던. 자 그리고 아까 그 김종대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뭐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여야는 이견이 없다. 지금 뭐 이 법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변수가 아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약간 상황은 여야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여와 정. 여와 의와 정의 의견이 지금 다른 게 문제예요. 여야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됐어요. 예, 지금 빨리 좀 협의체 꾸려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자. 원점에서부터 다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단일된 의견을 모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의료계에 있는 단체 중에 일부라도 좀 동참을 해서 이거 협의체 한번 출범시켜보자 추석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볼게요.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는 희망을 가지실 거고 지금은 신속하게 이 협의체가 출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정원부터 원전 재검토 아니면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그럼 논의는 해보자라는 거고 민주당도 그래 논의는 해보자라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25년 정원 현실적으로 재조정 굉장히 어렵다. 수험생에게 대혼란 온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선을 딱 그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용산에서는 확실히 이제 올해만큼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조금 열려 있는 것 같고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올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랑 거의 일치하는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2025년도 이 시위 요강이 다 발표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이미 수능 원서 접수가 마쳐버렸어요. 수시 막 다 썼어요. 그래 52만 명이 이미 접수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9월 9일부터는 또 수시 모집에 들어가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을 또 더 큰 혼란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2025년도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원 조정을 통해서라도 의료 대란을 특히 추석 때 그런 불의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자 하는 그 진정성은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공이나 뭐 이런 단체 의료 단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문을 열어놓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는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걸 2025년도까지 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하지를 안 했죠. 대화 좀 하자 이런 얘기다. 그런 이야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정부 노림수였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수시가 시작되고 하면은 루비콘강을 건넌다. 그래서 아, 얼마 전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이면 끝난다 버티자. 했던 게 뭐냐면 6개월이면 내년 입학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제 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가는 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다 포기한다. 원래 이게 정부가 구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네네. 그런데 그 계산이 맞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지금 내년 초쯤에 과연 지금 이 의대 신입생들이 어떤 상황일까? 선배들 다 나갔다고요. 막 휴학하고 네네네. 집단 요급되는 사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도제식으로 관리되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네. 이 어떤 그 저기 양성 체계는 일단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혼란을 막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혼란의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입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입시 요강은 2년 전에 발표하게 돼 있어요. 2026년도면은 그 2년 전인 24년에 발표하게 돼 있는 게 네. 이런 혼란을 막자는 그렇죠. 취지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25년은 23년에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 제도입니다. 네네네. 근데 올해 2월에 결정하고 지금 9월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입시 제도는 편법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혼란은 예정된 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돌파가 된다고 봤던 거예요. 여기는 교육부도 부적절하게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이제 물론 지원을 하고 재수 삼수해서 의대 준비했고 심지어 기업 다니다가 사직 써내고 수능 보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게 맞죠. 네네. 밀고 들어가야지 일단은. 네. 그런데 이게 원체 잘못 설계된 입시제도인데다가 대학의 지금 실정을 고려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대란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터질 때 터지더라도 우리는 이긴 거다. 네. 버텨서 결국은 모집 끝났다. 이렇게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2025년도가 수시가 시작됐지만 사실은 12월까지 저기 정시까지 계속 가니까 네. 저는 입시 요강은 유지를 하되 지금 대학 교수들이 못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칠 수 없을 거라고 뭐. 아니 지금 거기가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 교육 현장에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대학의 의견을 의대 교수들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저기 가르칠 수 인원만이라도 뽑을 수 있게 대학별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제 이게 역풍이 부는데. 전 그런 내용을 바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네. 한동훈 대표도 다뤄야지. 다룰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근데 그렇게 봐요. 보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접근법이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대통령이 지시하고 방침을 밝히면 모두가 네 하고 따르는 나라가 아니고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찬반으로 나눠지게 돼 있고 예.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격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또 조정하고 절충하면서 개혁이든 변화든 가져가는 것이지. 네. 근데 내가 발표한 것이 곧 선이고 한 박자도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큰 대한민국이 운영이 돼요? 그 제가 볼 땐 다 잘 되자고 한 취지는 알겠는데 방법이 너무나 독재정권 방식이야. 그러니까 정원 조정 아니 늘릴 땐 마음대로 늘렸는데 왜 다시 줄이는 게 마음대로 안 돼? 그거는 국민 아직 입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합격 등록자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해요. 왜 못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의료 대란을 막을 수만 있다면 네. 이번 뭐든 못할 게 것도 없다. 네. 조금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조정할 수 있는 폭을 최소화해서 그걸 의대하고도 상의하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제 부분은 한의사 시험을 이런 이제 방식으로 풀었죠. 대학 자율로 예. 아, 그랬어요. 대학 풀은 자율을 여기 있죠. 하는데 네, 이제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것도 이제 정부 교육부 네.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익스큐즈가 돼줘야 그런 또 사안이 그래서 될수 지금은 있는 거죠. 대통령과 추경호 대표처럼 말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줘서 대화장으로 나올 수 의료진들이 있게. 예. 차츰 하나씩 처음에 한꺼번에 들어오진 못해요. 그래. 그렇게 해서 모인 상태에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테니
믿고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많이 지쳐 있고 많이 이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을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면 야 여기 잘못해서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당하겠다 이런 생각, 두려움, 불신과 두려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원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선을 넘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해결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여야정 협의체에 전공의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의료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전혀 요지부동이고 지금 제일 화가 많이 나 있고 지금 저기 경찰이 막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시간 20시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범죄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교수들하고 대화를 해서 입시제도에서부터 먼저 대화에 물꼬를 트고 전공의가 지금 안 들어와도 이 협의체는 굴러가다가 그러면서 정부의 그 과도한 공권력 개입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그 뭐 소환하고 이런 거 중지하시고 다시 대화를 정치권에서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풀어가야죠. 그 의료 관련해서 믿기 어려운 뉴스인데 아마 요것도 의사 짧게 커뮤니티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현직 의사 또는 뭐 의대생이라는 걸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다 뭐 1000명씩 하루에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뭐 좋겠다.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들도 뭐 등장을 하죠. 뭐 개, 돼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은 사고를 두고서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지금 일단 뭐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의사나 또 의대생들 그 커뮤니티에서 일이 되고 있으면요.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극단적인 아주 좀 강고한 입장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항상 다수를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소수에 의하는 강한 목소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의료계 인사들이 지성으로서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벌써 민주당이 또 입장이 좀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 여야 의정 협의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의사단체들 참여가 사실상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의사단체 참여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도 또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여야 의정 협의체 하자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이거는 난 진정성 있는 그런 두 분 간의 공감이라고 봤는데 이걸 또 풀어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뭐 글들이 나오고 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의사분들에게 일정 부분 뭐 심적인 동의를 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건 서로 자제해야 돼. 이제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감정과 감정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자 하고 이제 어쩌면 여권이 한번 물러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있고 안 있고지만 서로 좀 국민들이 하루에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비판 받아야 될 소리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뭐 의정 그리고 또 뭐 여야 의정 요 이슈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분 역시 통제 안 되는 혹은 뭐 협조가 안 되는 이 상황이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좋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동접이 거의 뭐 10,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여기 그런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 분의 덕이다 라는 이야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내가 열심히 미쳐 날뛰는 건데 성격을 높여서 했지. 좀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흐뭇하게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 구독자와 동접자가 많으면 저는 퀄리티가 달라져. 또 좀 미리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마음껏 뛰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광판을 하나 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장엄한 여의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좋아요도 왜 평소보다 많지? 평소보다 많아요. 역시 김종대 의원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